현재 캐나다 성령 광구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는 윤여원 요아킴 형제가 2달 남짓한 기간의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달 남짓, 들어와서 격리한 시간 빼면 2달 못 되는 시간 휴가를 보내고 돌아가시는데 네. 휴가 기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약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먼저 공동체, 서울 지역에 있는 공동체 형제들 만나서 방문을 하고, 제가 매번 휴가를 나오면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기 공동체에 방문을 해서 교육기 형제들과 만남,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나누는 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선교사로서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교육기 공동체들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약 4박 5일간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혼자 제가 약 10년간의 캐나다 선교 생활을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혼자 약 2주간 그 차박, 요즘에 차박이라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자동차로 이렇게 차 안에서 자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차박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약 2주간 혼자 개인적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지내시는 캐나다 성령 광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있는 캐나다의 프란치스칸 관구는 성령 관구예요. 2018년에 캐나다 동부의 성요셉 관구와 캐나다 서부의 그리스도 왕 관구가 인구, 성소의 감소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성령 관구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 새롭게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캐나다 안에 2개, 즉 동쪽의 불어권 관구인 성요셉 관구와 서쪽의 영어권 관구인 그리스도 왕 관구가 통합이 됐고, 제가 파견될 당시에는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들을 보냈던 퀘벡 불어권 동부 지역에 있던 성요셉 관구에서 한국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요셉 관구는 정말 익숙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퀘벡의 동부, 제가 당시 2012년에 선교사로 파견될 그 당시에는 동부 지역의 성소의 감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후라 참 우리가 다시 그쪽 우리 모 관구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에 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두 관구가 합쳐진 성령 관구라는 소속, 그 관구 소속 안에서 지금 선교사로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지셨겠지만 캐나다에서 생활을 시작하던 당시에 가장 낯설었던 것이 뭐였죠? 무엇보다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 그 선교사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언어를 체화시키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때 비로소 내가 그 안에서 이질감 없이 이렇게 그 문화 안에 흡수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파견될 당시 저희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이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 곳이 불어권 관구였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언어인 불어를 다시 배워야 됐고, 그리고 몬트리올 지역이 불어와 영어가 공존하는 또 좀 독특한 지역이다 보니까 불어권 공동체에서 영어권 사목을 또 도와서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문화를 그 한 곳에서 배우고 살아가는데 참 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저희 모관구에 대한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은혜를 보답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10년을 그런 도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캐나다 관구에서 맡으셨던 소임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갔던 몬트리올, 즉 성요셉 관구는 불어권 그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과거 가톨릭이 융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에 세속화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속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를 쫓는 어떤 그런 세속화가 정말 진행된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선교사로 역선교를 해 나간다는 것은 참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들은 가톨릭 문화가 융성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언어도 되지 않는 선교사가 그들에게 뭔가를 선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웃음거리. 그들이 봤을 때 조금 아시아에서 온 네가 우리를 선교한다고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프란치스칸 자금과 겸손의 정신 아니면은 나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관구 내에서도 저에게 사목할 수 있는 것을 뭘 줘야 될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찾는 그 과정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관구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청년 사목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1년간의 언어를 마치고 한인 청년들 약 몇몇과 청년 프란치스칸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인 그 나눔, 그리고 기도 모임,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봉사, 이런 어떤 하나의 작은 틀을 가지고 그들과 이제 첫 번째 사목을 시작을 했었고, 그 사목을 영어권 청년들 그리고 불어권 청년들에게 이렇게 확대해서 처음에는 그 프란치스칸 유프라죠, 청년 프란치스칸 3개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과 교류를 이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우리 프란치스칸이 몬트리올 내에서 하고 있는 본당이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곳에 저희가 본당을 하나를 맡고 있었는데, 그곳에 나중에는 약 2년간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온 많은 분들과 이렇게 사목을 하면서 같이 저희 프란치스칸 삶을 좀 나눴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구에서 특별하게 저에게 준 소명은 성소 개발. 네. 불어권에 성소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 성소자를 찾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곳에는 세속화가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마약을 마리화나나 이런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고, IT나 이런 지역의 불어권 지역에서 몬트리올에 입회하고 싶다, 그런 문의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 성소 개발자로 5년 정도 있는 사이에 3명의 퀘벡에 있는 프렌치 캐네디언들이 입회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난달에 종신선언을 했고, 남은 2 형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선택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관구가 통합된 이후에 저에게 또 다른 소임이 주어졌는데, 그 소임은 영어권인 밴쿠버에 있는 큰 본당 일은 하지는 않지만 그곳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제가 사목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2019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2년이 흘렀네요. 그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BC 지역, 영어권 이 지역 서부 지역의 성소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제속 프란치스칸들, 특히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의 형제회가 그리고 준비 형제회가 있는데,
이 한인 제속 프란치스칸들에게 이렇게 영적 보조자로서 직접적으로 혹은 영상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청년 사목을 두 군데 고등학교의 채플린으로서 또 하나의 대학교의 채플린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프란치스칸 성소를 그들과 나누고자 노력을 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프랑스어권인 몬트리올에서 생활하시다가 영어권인 밴쿠버로 이동하셨는데 프랑스어권 수도원에서의 생활과 영어권 수도원에서의 생활의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문화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프란치스칸으로서 생활하는 삶의 양식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퀘벡의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 프란치스칸의 삶과 또 지금 살고 있는 밴쿠버 같은 프란치스칸의 삶과 영성을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조금 삶의 양식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프란치스칸들조차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목 중심의 삶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삶.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사목에 이렇게 뛰어들었었는데 그 몬트리올에 있으면서 공동체 중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기였고 그와 더불어서 공동체 형제들께서 많은 사목을 이제 활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제가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특히 청년들과 함께 직접 만나고 동반해주는 사목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많이 기도로서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서 당신들이 함께 해주지는 못하지만 계속 공동체 식사 시간에 나누고 그리고 널 지지한다,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 말씀들이 저를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게끔 더 기쁘게 제가 그 청년 사목을 할 수 있게끔 형제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어요. 이쪽 서쪽은 제가 있는 본당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 아직도 젊은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젊죠. 저희 본당에 약 2,500가구의 신자들 그 신자들의 대부분은 필리피노들 그리고 홍콩계 그 중국인들 그리고 인도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아이리시 계통 다양한 인종이 또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 안에서 사목 중심의 어떤 본당 중심의 사목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형제들이 그 사람들과 사목 가운데에서 정말 프란치스칸 영성과 복음을 그들 안에서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반면에 아무래도 사목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공동생활은 제가 몬트리올에서 생활하던 것만큼 그렇게 공동체 생활이 좀 기반이 어떻게 보면 사목 중심으로 방향성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되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란치스칸 정체성, 형제애 그리고 같이 하나님과 겸손 그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정신은 각자의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이들이 또 기쁘게 우리 프란치스칸들을 만나고 또 친구처럼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도원 생활에서나 혹은 사목 활동 등에 있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실질적으로는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리치몬드라는 곳은 홍콩계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벌써 작년 2월, 3월부터 마스크를 쓰고 좀 격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 이제 실행하고 있었고 제일 먼저 그 정부에서 교회의 어떤 종교시설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인원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그 코로나 시대를 대처해야 될지 참 막막한 시기를 이제 겪고 있었고,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시도했던 것은 그 영상으로 하는, 그래서 본당 내에서도 계속 영상으로 하는 미사, 그리고 영상을 통한 신자들과의 만남, 대면, 이제 이런 영향을 저도 받아서 그런지 제가 맡고 있는 제소 프란치스칸들에게 직접적인 만남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프란치스칸 삶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저도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과 제 삶의 일부를 이제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와 더불어서 했던 것이 뭐죠? 글로벌 워밍 뭐라고 하죠? 기후 위기 같은 것도 이제 생기고 하니까 우리 공동체와 함께 혹은 개인적인 지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민감하게 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그동안에 키우지 않았던 그 화초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키우기 시작을 했고, 자연 안에 함께하고 있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 체험을 저는 그 코로나 기간에 대면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자연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작은 꽃들, 다육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시기, 그 환경에 나름대로 많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냥 작은 노력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눔을. 이제 작년 9월부터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또 채플린으로 나가면서 만나는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들 계속 소개해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이 시기를 우리가 또 다른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또 개발하고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좀 격려해 가면서 또 우리 만나고 있는 학생들과 또 이런 것들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선교사로서의 형제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셔서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until I see you smile just below those eyes that tell me you're okay. It's written on your face.